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이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러면서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프랑스는 전투 인력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동시에 프랑스의 핵을 이용해서 핵 우산으로 유럽 전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푸틴 타도를 외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5월 4일자 커버 스토리로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긴급 메시지를 게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 대통령이 1940년 프랑스가 나치의 전격전에 패한 후에 역사학자 마크 블로흐는 전쟁 중 엘리트들이 눈앞에 닥친 위협에 맞서지 못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블로흐의 말을 인용하여 이 유럽의 엘리트들이 똑같은 치명적인 안일함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크롱의 경고는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가였습니다. 마크롱은 전쟁은 러시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 위협을 가하고 무기와 하이브리드 전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러시아는 알려진 모든 분쟁 영역에서 침략을 가해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크롱은 이어서 러시아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몰도바,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또는 주변 국가가 모두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유럽의 안보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계가 없는 침략자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행동의 제한선을 정의함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주저해왔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고 저항할 수단을 제공하는 우리 능력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신뢰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에 완전히 가시적인 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억지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병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크롱은 지난 2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강경론 일부 동맹국들로부터 공포와 분노를 일으켰지만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유럽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침략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은 겁니다. 마크롱은 이런 유럽 각국의 불안을 의식한 듯 많은 국가가 자신의 첫 파병론 제기 뒤에 이해와 동의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은 또 대륙의 생존이 유태롭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를 막을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유럽인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목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그러면서 내년에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든 간에 수십 년 지속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버려야하면 물론이고 미국의 힘을 의지해서 안보를 유지하려는 태도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책임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 유럽인과 자국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또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비유럽 연합 국가를 끌어들인다면 미국의 부담을 덜 주는 새로운 유럽 방위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마크롱은 이와 함께 프랑스의 핵 우산을 유럽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랑스는 유럽 영내의 공동 방위의 측면에서 EU 내에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가 유럽의 핵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마크롱은 이에 대해서 억지력은 주권의 핵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동 방어의 전략적 개념을 구축하려면 알려진 사용 한도 내에서 핵무기도 그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또 유럽과 미국, 중국은 핵 확산과의 싸움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와 군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세상은 위험과 무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마크롱의 핵 공유 발언은 프랑스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도우파 성향의 프랑스와 그자비의 멜라미는 유럽 의회 선거 후보인데요. 그는 이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친유럽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프랑스의 핵 억지력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제안을 프랑스 주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도 소셜미디어 X에서 마크롱의 제안은 프랑스 국민들이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EBR의 인터뷰에서 유럽 공동방위의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프랑스는 특수성을 유지하되 유럽 방위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서 프랑스의 원칙은 우리의 핵심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핵심 이익에는 유럽적 차원이 있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정작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도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8일 영국의 더 타임스의 유료판인 선데이 타임스는 나토 병참사령부 수장 알렉산더 졸프랑크 중장과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군부 인사들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나토 군사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나토는 이에 대비할 시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독일 등에 있는 군수공장, 지휘센터, 발전소, 교량, 철도 등 후방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졸 프랑크 중장은 10년 전, 5년 전의 전쟁을 지금과 비교해보면 후방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후방에서 통신선을 파괴하고 전자전에서부터 미사일, 드론 등으로 공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앞서 독일 빌트지는 독일군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병참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월 30일 나토는 이미 러시아와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토는 러시아하고의 전쟁에 대비해서 실질적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저널은 이어서 모스크바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탈환한 이후에 나토는 유럽과 러시아의 국경을 주시해왔다 그러면서 나토는 올해도 라트비아를 포함해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스테패스트 디펜더 2024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공격에도 나토 회원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스크바에 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98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올해 훈련은 5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북극권에서 흑해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여기는 병력 9만 명, 전투 차량 1100대, 항공기 80대, 해군 함정 50척이 참여합니다. 그만큼 러시아하고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월저널은 이 훈련과 관련해서 나토의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지만 이 외에 다른 언어들을 쓰는 국가들과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훈련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토의 중요한 과제였던 각기 다른 무기 체계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병참 관리도 중요한 훈련의 대상입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10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크렘린이 그랬던 것처럼 현지 러시아인들을 선동하고 긴장을 중지할 구실을 삼아 인근 국가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호시탐탐 전쟁의 확대를 노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4월 26일 동맹 내에서 러시아의 은밀한 활동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독일과 영국에서 잇따라 적발된 러시아 간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는
이런 스파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이런 방식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22일 독일 내 미군 기지를 정탐하고 파괴 공작을 꾸민 혐의로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영국 검찰이 이날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에 포섭돼서 우크라이나와 연계된 런던의 상업시설을 상대로 방화 공격을 조직한 혐의로 20세 남성을 기소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는 러시아하고의 전장 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영토를 더 확보한다면 푸틴의 야망은 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나토는 푸틴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마크롱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그리고 핵 공유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푸틴의 전쟁 야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는 초강수를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